향후에 기업들이 대규모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땅이며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물건하고 조금 용도가 좀 틀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를 할 때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을 되게 많이 강조했죠. 많이 했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사실은 좋습니다. 개발지 땅. 왜냐하면 물건도 희소한 데다가 또 개발됐을 때 가장 또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맞죠. 이분들이. 맞죠?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맞는데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뭐냐면 입지라는 게 있어요. 입지. 알겠어요? 입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입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땅이 있는데 내 땅 앞에 전철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거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그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입지가 틀려지면은 땅값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특성이 있죠. 이분들 만약에 내 땅 주변에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땅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땅값 올라가죠. 그럼 내 땅 주변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완전히 땅값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내 땅 주변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는 입지가 좋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입지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내 땅 주변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날 가능성들이 자꾸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되었을 때 땅값들이 올라가는 땅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알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 용도교육 여러분들 오시면서 다 배우잖아요. 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예전에 어떻게 나뉘었냐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5가지로 분류가 됐었어요. 지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뉘어지죠? 근데 옛날에는 관리지역을 갖다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와 준농림은 어떻습니까? 도시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농지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개발에 예상이 되는 지역들은 개발 여건이 갖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돼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준도시와 그 다음에 준농림으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림은 확실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의 땅이죠.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를 지정을 해놓은 땅이잖아요. 그럼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뚜렷한데 준도시, 준농림,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는 도시로 편입되는 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그 관리지역에는 지금 또 세분화가 돼서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존관리 이렇게 나뉘어지죠. 보존관리 3개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보면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최고 가는 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도시지역 땅 중에서도 버금가는 거의 주거지와 버금가는 땅으로서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입지가 좋아질 때 있잖아요. 입지가 좋아지게 되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거나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1순위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지역보다는 도시화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말하지만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공장이 들어가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가든 어떻습니까? 주변에 상권이 들어가든 입지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이 되고 새로운 어떤 입지가 만들어졌을 때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도가 무엇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입니다. 초록색 잡혀져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좀 잡혀져 있는 게 여기는 서산이에요. 서산. 그 다음에 이건 당진이고. 그쵸? 도시지역 찍혀져 있는 데죠? 이렇게 도시지역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서산이죠. 여기 보면 대산, 서산.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도 대산과 서산, 그러니까 이 서산 안에 이 대산 요 일대가 땅값들이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산업단지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집가 상승으로 크게 작용을 했는데,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자유구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이제 당진이에요. 그러면서 인구 유입이 됐죠.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땅을 개발을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건드린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계획관리 지역을 건드리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당진, 이게 시내 쪽이 당진 시거든요. 이게 당진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메인이 되는 지역들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수청 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있죠. 여기 지금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점점 뻗어나가면서 계획관리 지역을 도시화로 흡수를 시킨 겁니다. 이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당진 센트럴시티 여기 구역 있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었던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계획관리 지역을 도시화로 만든 거죠. 이 부분들이. 당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들 위주로 해서 개발을 많이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현대제철 일반 산업단지가 있죠. 있는 지역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송산 일반 산업단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원래는 계획관리 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산단에 들어오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관리 지역 있고, 여기 모두 다 계획관리 지역 땅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산단 넣고 기업들 넣고 해서 개발이 된 지역이 뭐냐면 당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쭉 가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관리 지역, 여기도 다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을 도시화가 형성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들을 개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당진하고 지금 현재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 땅값들이 상당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당진권도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가격이 꿈틀거리는 어떤 현상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을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구잖아요. 항상 강남구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남구가 가격이 뜀박질을 하게 되면 한번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보면은 또 어디가 움직여요? 세컨드 지역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컨드 지역 움직이는데 강남권하고 대체할 수 있는 강남권의 어떤 교통 수요를, 그리고 인구 수요를, 그다음에 어떤 직장 수요를 따라줄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그 수반에서 가격이 올라가요. 이 부분들 대부분. 자, 근데 강남권이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일산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권 개발하고 일산하고는 또 별개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권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산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산 나름대로 수요가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강남권이 올라갔을 때 그 수요를 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디였냐면 판교하고 분당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판교, 분당, 과천, 그쵸? 평촌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강남권이 올라가면 그 다음 뒤따라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판교, 분당 이런 데요. 판교, 분당, 평촌, 맞죠? 과천 이런 지역에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이 지금 너무 비싸요. 부분들이. 비싸면 그 다음 지역이 우리는 어느 지역을 봐야 되냐면 그 세컨드 지역을 보는 거예요. 세컨드 지역인 판교, 분당, 과천, 평촌 딱 보면은 거의 100% 적중합니다. 투자 수요가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세컨드 지역을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주거지 상업지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밑에 저변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아직 덜 올라가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어떻습니까? 세컨드 지역들 있죠. 즉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세컨드 지역 용도, 이런 것들이 또 뒤따라 올라간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게 그 용도가 뭐냐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역을 대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용도는 계획관리지역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연녹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주거지 상업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끌어주기 때문에 위에서 끌어주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는 이렇습니다. 주거지역 100평을 살 거를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는 200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 가격에 평수를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주변의 개발 여건에 따라서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가 되면서 나중에 주거지만하게 성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또 그런 지역들과 그런 요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지역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교통시설이 좋아진다거나 그쵸? 그 교통시설이 좋아지면 도시화가 되니까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이 갑자기 용도가 변경이 돼서 뭐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승격이 될 수 있죠. 이 부분들이. 도시화가 돼서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주거지가 상업지하고 비등비등한 가격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주거지와 상업지는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부안하면 어느 주거지든 어느 상업지역이든 찍어서 아무거나 잡아도 땅값 다 올라가요. 알겠어요?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상업지역 자체가 원래 매물이 희귀하고 적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찍어 놓을 정도면은 이미 입지가 이미 인정을 받은 땅들이에요. 알겠어요? 입지를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이미 주거지역을 찍어 놨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입지가 이미 인정이 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 땅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를 선택을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 입지 어떤 입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보다도 더 많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확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 볼게요. 지금 이제 새만금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새만금을 이렇게 가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자,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자, 새만금은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도로망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죠? 이제 도로망인데 지금 있는 도로가 현재 이거는 뭐예요? 남북 일축도로죠? 지금 현재 이거는 뭐예요? 동서 일축도로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동서 삼축도로인데 이 도로는 이 세 개의 도로는 이미 개통이 됐어요. 맞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 새만금에서는 격자형 도로를 만들고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도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남북 2축도로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신항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동서 2축도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서 2축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죠? 그 중에서 이쪽 부분은 공사하고 있고 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 부분은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리고 남북 2축도로도 공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공사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거나 둘 다 언제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공사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시세가 움직인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움직였죠? 움직였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쪽은 만경, 이쪽은 어떻습니까? 의복리 개활 일대로 주거지역, 자연녹지 위주, 또 심지어 생산녹지까지 땅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역시 이 도로의 영향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도로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개발 여건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로가 하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입지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북 3축도로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라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북 3축도로 예정도로죠? 이 부분들이. 근데 이 남북 3축도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는 도로예요. 앞으로 교통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도로는 군산의 가장 중심 지역을 강타합니다. 알겠어요? 군산 시청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부안군청이 있는 그 가장 중심 지역을 강타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가장 중심 지역과 그 다음에 부안에 있는 가장 중심 지역을 잇는 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북 3축도로가. 그리고 시적으로 보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 하단에도 보면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안에서는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발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얘기했죠? 자,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여기하고 여기라는 얘기예요. 부안 중심, 부안 군청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겠죠? 당연히 군산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남북 삼축도로인데 이 남북 삼축도로의 이 도로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대단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이 되고 인구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요 지역 있죠? 이게 김제 방향이잖아요. 화포지구라고 합니다. 화포지구인데 지금 요 지역은 이제 1하는 뭡니까? 배우죠. 새만금 김제 배우 지역이죠? 자, 2하는 뭐예요? 공항이잖아요. 아직 공항 최종적 확장은 되지는 않았지만 공항 얘기도 나오고 있죠. 분들이.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가든 어쨌든 배후도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도로는 바로 배후도시 간 연결시켜주는 그 도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들 있죠. 핵심 지역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인 도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역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산에서는 뭐냐면 군산에 있는 구시가지가 있죠. 그리고 시시가지가 배후도시가 어디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동서 1축 있잖아요. 동서 1축과 남북 3축 도로가 만나는 지점 있죠.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요 지역이 군산의 새만금 배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낙점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배후도시까지 들어오면은 군산이 엄청나게 명문급 도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화포지구도 김제권에서 어떻습니까? 배후도시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남북 3축을 따라서 상북리 일대로 해서 이 도시지역으로 크게 찍어놓은 데 있죠? 부안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부안에서는 배후도시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매립되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 매립되는 지역 동서 2축을 따라서 그리고 남북 3축을 따라서 여기 여기 매립한 지역 있죠?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제에서 활발하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수목원 개발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리고 김제에서는 요 매립된 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요.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남북 3축을 따라서 이 매립되는 이런 지역들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요 상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런 거 보니까 자, 지금 남북 3축도로가 예정선입니다. 확정은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그 새만금 남북 2축도로 개발할 때도 예정선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 3축도로도 어느 정도 예정선대로 그게 나중에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정선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하고 이렇게 도시지역을 따라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남북 3축도로 예정선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 예정선을 잘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개와 구시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주거지하고 이렇게 자연녹지하고 많이 지켜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3축 도로를 따라서 당연히 이 주변 바운드리가 개발될 확률이 있을까 안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는 군산의 배후도시, 그 다음에 화포지구, 그 다음에 당연히 부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 일대에 남북 3축을 따라서 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동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게 계획관리죠. 알겠어요? 자, 요거는 농림지역입니다. 이런 색깔 있죠?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이 자연녹지하고 딱 붙어가지고 요런 범위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들이. 봤더니 요 도로가 바로 위쪽 도로가 바로 김제와 군산으로 연결되는 가까운 거리가 있죠.
그리고 동서 이쪽 도로하고 연결되죠? 바로 위에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관리 지역이 이 자연녹지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전방이 넓은 면적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당진처럼 요 계획관리 지역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응? 자, 뭐든지 이 도시를 설계를 하려면 주거와 어떻습니까? 직주라고 하죠. 직주. 그러니까 뭡니까? 주거 형태도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뭐가 되냐면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광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2 동탄 신도시 일반 산업단지 만들었잖아요. 그 왜 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직장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직장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이 도시가 물론 새만금 배후도시로도 개발되지만 향후에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설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 도시 안에 뭔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자생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본동리 일대는 뭐가 들어갈 확률이 있다? 기업들이 유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왜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니까 지금 남북 3축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남북 3축이 이렇게 도시 지역을 따라 올라가요. 계획관리 지역을 따라 올라가죠. 당연히 여기 이런 지역들은 다 이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도로망들이 설계가 다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입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본동리 일대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 바로 위쪽에 있는 김제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립된 지역 있잖아요. 그 문제. 그죠? 또 올라가는 지역. 이게 다 지금 연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역 여기 지금 계획관리 지역 있잖아요. 본동리 일대. 맞죠? 여기인데 우리가 오늘 오픈할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동서 3축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땅이에요. 가깝게 바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입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땅값은 이 동서 3축을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건데 이 부분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어떤 위치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데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는 어떻습니까? 이 3축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위치에 있는 땅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격이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계획관리, 같은 자연녹지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기하고 가까웠게 이루어져 있는 어떻습니까? 계획관리 지역일수록 개발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근데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전입니다. 전. 여러분들 알겠죠? 자, 지금 아까 보니까 자 뭐냐면 요 도로가 뭐냐면 동서 1축 도로예요. 알겠죠? 동서 1축 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서 3축 도로고 지금 현재 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여기 지금 동서 3축 도로 예정선이에요. 예정선. 남북 3축. 남북 3축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서 1축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남북 3축 있죠. 그 사이에 이 도시가 형성이 된다. 그쵸?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가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바로 새만금 군산 배후도시 지역 용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좀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단에 만나는 지역에 여기가 지금 또 화포지구인 김제 배후도시죠? 배후도시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도 어느 정도 다 찍혀져 있죠? 이 부분들이. 이것도 배후도시로 현재 개발하려고 땅을 이미 확보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후도시와 배후도시를 연결할 텐데 당연히 요 지역이 배후도시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부안에서는 핵심 전략적으로 만드는 게 당연히 요 지역 남북 3축과 동서 3축이 만나는 요 지역이 어떻습니까? 전략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는 지역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됐을 때 가장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부안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 그러면 지금 남북 3축과 동서 3축이 만나는 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니까 여기 전 지역을 다 개발하네. 맞잖아요. 우리 지역이 바로 여기 땅 아니에요. 여기 바로 코앞이에요, 다. 개발에 대한 압박감과 압력감도 상당히 크겠죠. 당연히 김제에서는 요 지역을 어떻습니까? 대규모의 김제에 맞는 어떻습니까? 도시들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안에서는 어디가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냐면 여기 기업들이 유치됐죠? 그 다음에 새만금 부안에서는 당연히 아까 계획관리지역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연계가 되니까 이거랑도 이 부분들이. 응?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입지적인 부분들이 이해를 설명을 해야 이 땅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죠?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러면 땅을 한번 자 보자고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뭐냐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지면 아까 했던 대로 남북 삼축이 들어옴으로 해서 입지가 좋아지잖아요. 입지가 좋아지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은 관리지역이긴 하지만 거의 도시지역에 준하는 땅이고 예전으로 따지면 준도시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 좀 이걸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비도시 조건에 있는 땅은요. 내 땅이 100평이면은 앞에 깔 수 있는 게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그걸 갖다 건폐율이라고 하죠. 전체 면적 중에서 깔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뭐냐면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다 20% 적용이 되죠. 근데 관리지역도 다 20% 적용이 되는데 유독 계획관리지역만 40%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만 바닥 면적을 40%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만으로도 개발 가능한 땅임에도 틀림이 없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건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개발 여건에 따라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조금 이렇게 비교 설명하면 자, 주거지역,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리지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자, 보니까 지금 건폐율이 있어요. 건폐율을 딱 보니까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어차피 도시지역은 빼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보니까 20%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20%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20%죠. 그러니까 유독 요 계획관리지역만 뭐예요? 건폐율이 40%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100평일 때 40평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활용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이. 맞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용적률은 100%입니다. 40에 100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보다는 조금 용적률이 약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도시적 중에서는 가장 큰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랑하는 땅이고 그리고 입지가 좋아지면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새만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조감도죠.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지금 남북 삼축도로 맞죠? 남북 삼축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동서 이축도로 그 다음에 여기 도로.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가 군산의 배후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김제 배후도시. 당연히 여기가 배후도시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산에서도 부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딱 입지가 딱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남북 삼축도로는 앞으로 지금 착공은 안 했지만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 도로이고 인구가 가장 많이 몰입이 되고 교통 통행량이 많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큰 도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도시들이 엮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개발 가능한 땅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 상승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본동리 입지는 남북 삼축도로 예정과 인접해 있고 동서 삼축도로 인근이면서 창북리 봉항리 도시지역과 인접이 되어서 도시지역 확장 시 같이 아까 당진이 개발이 확장이 되면서 도시화가 형성이 된 것처럼 맞죠? 똑같은 현상이 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 삼축도로죠? 남북 삼축도로 예정선입니다. 지금 본동리가 있죠? 본동리 지금 도시지역 확장을 해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잡혀 있잖아요. 확장을 해서 요 지역인데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요 근처 요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남북 삼축도로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안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뭐냐면 개발 촉진지구예요. 이 부분들이. 개발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요 안과 그리고 이 바깥에 그리고 이 동서 삼축을 따라서 개발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게 되면 자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남북 삼축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딜 따라 들어갑니까? 도시 지역을 따라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있었으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시 지역을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을 따라 들어가잖아요. 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의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설계를 그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도로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배려를 한단 말이야. 도로를 갔을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이 한 요 정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300-400m 정도 위치 있는 그런 요 도로에서 나와서 입지를 자랑하는 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요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필지가 이렇게 4필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지금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목상도 도로고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지적상에만 도로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도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지적도로, 현황도로, 계획도로 등등등 있죠? 있는데 이 왼쪽에는 지적도로고 여기는 현황도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땅은 사실은 이 계획관리지역은 전방위적으로 나중에 통으로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확률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이 투자라고 하는 관점은 어디에다가 건축물 행위를 염두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입지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필지가 있고 방금 전에 또 요 밑에 보여준 게 요 연결되는 필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나뉘어졌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지적도로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자, 요거 있죠? 요 부분들은 요 아까 요 위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위에 있는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나눴죠? 여기가 현황도로고 그다음에 여기 지적도로고 붙어 있는 땅인데 여기는 지적도로에 붙어 있는 거 1번, 2번 두 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지적도로와 그다음 현황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필지 4개 필지를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목은 전이고, 그죠? 향후에 기업들이 대규모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땅이며,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는 김제와 그 다음에 군산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지역은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